네, 월요일 잠금 해제 시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좀 아쉽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00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이번 주 워낙에 많은 일정에 있어서 또 긴장되기도 합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딱 지난 지금 시점에서 머니맵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오늘 개장 출발할 때보다는 빨간불로 돌아선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일단 상승 전환했고요.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HP, SP 등등의 종목들 함께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외에 2차 전지 쪽은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짙게 깔려 있는데 SKC가 11%가 넘게 올라가면서 좀 특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LB 정도 상승불 켜져 있고 오늘 단연히 의료기기 쪽 강합니다. 미용기기 쪽에서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 필드로에서 클래시스 등등의 종목들 좀 상승불 켜고 있는데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또 1에서 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엔터 쪽에서 하이브, SM 올라가고 있고 전력기기 오늘 또 괜찮아 보이는데요. 오늘 저희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음식료 쪽이 강하다라는 게 확인되는 게 오늘 해태제과 쪽도 상한가 같고 삼양식품, 오뚜기 또 기록 경신하고요. CJ제일제당, 오리온까지 빨간불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우주항공 국방 쪽에서도 LIG, 넥스원 등등의 종목들 상승불 켜져 있는데요. 오늘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용 의료기기 쪽이 오늘 정말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4월 22일에 클래시스를 또 마침 했더라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33% 정도 기록하고 있고 목표 주가 45,000원 달성했거든요. 오늘 이 부분부터 리뷰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용 의료기기 쪽의 대장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뭐 상승은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제이시스 메디칼이 프랑스에 외곽되었다 이런 소식 자체가 주가의 모멘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들 업종 오늘 음식료까지 핵심 포인트는 결국 수출이 없다가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업종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 기기를 팔고 나서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런 장비주의 특성은 장비를 한번 팔면 끝인데 그 다음에 유지 보수밖에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소모품을 팔 때가 이익이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팔고 나서 그 소모품이 유지가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수익성이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이들 종목의 매력들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은 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매달 실적 발표가 되니까 그 실적이 뭐 크게 꺾이거나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특히 성장의 속도가 꺾이지 않는 이상, 뭐 진 구간에서는 뭐 쉽게 내려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스를 그 제이시스 메디칼을 이 정도 가격에 샀다면 그 외 종목군들도 대충 이제 만약에 사모펀드가 관심을 가질 때 가격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밸류에이션하기에 더 좋은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최소한 뭐 보유 이상의 의견을 드릴 수 있다. 다만 뭐 신규 매수는 최근에 단기적인 종목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니까 그런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신 상태에서의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쪽 섹터가 오르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이시스 메디칼 프랑스 회사 쪽에서 공개 매수에 나섰다 이 소식 때문인데요. 굉장히 또 갭상승하면서 출발이 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가져갈 이유가 충분한 거고요. 신규 진입의 경우에는 약간 또 우리 눌렸을 때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앞서 머니맵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또 나란히 강세 보이고 있는 전력기기 쪽이에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고점까지 나오다가 조정이 사실 좀 나왔었어요. 근데 조정 나오더니 오늘 또 오릅니다. 이거는 일단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전력기기 종목군들의 탄력이 눈에 띄게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비교적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뭐 조정의 이유는 명확하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리한 종목군들과 비교해서도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뭐 시나이더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미국의 이튼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대비해서 과연 HD현대 일렉트릭이 뭐 압도적인 어떤 점유율과 시장 컨센서스를 가져가고 있느냐? 뭐 그렇지도 않은데 주가는 다른 종목군들이 50% 내에 오를 정도의 이 종목은 좀 200%가 훨씬 넘게 거의 300% 가까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은 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추가 조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숫자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 속도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조정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래서 철저하게 신규 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혹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조정 나왔을 때는 충분히 또 접근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봤을 때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면 또 오늘 오르는 걸 보면서 역시 빠졌을 땐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수 기회로 잘 삼아 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좀 뭐 포인트들을 더 몇 가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계속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외형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Q와 P가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부담을 받지 않는 분위기인 거예요. 물론 이게 2025년 전망까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마진율이 점점 오히려 올라간다는 그 전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만 그림을 좀 더 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더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보기엔 이 수주잔고를 시총이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을 나왔던 그런 자리를 보면 수주잔고만큼 시총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나타난 저항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괴리가 좀 벌어지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추격해서 그러니까 신규 매수 관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판단이 있으실 것 같고 신규 매수를 고민하신 분들은 지금은 애매한 자리다. 오히려 좀 더 주가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저는 좀 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 잔고만큼이나 시가총액도 그에 맞춰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 전망이기도 한데요. 우리 그러면 신규 매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밸류는 여전히 좀 높은가요? 네, 지금 현재 20배가 넘어간 상황이고 과거에 이런 밸류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지금 뭐 PBR로 봤을 때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밸류인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공격적인 증설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관련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의 신규 설비 증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의 그 마진율 상승이 가능하다. 즉 여기는 아직까지 셀러 마켓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자 우회 시장이 유지되는 한 현재의 높은 밸류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실적 끌어와서 지금의 밸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10개월 포워딩에서 한 30배 내외 혹은 25배에서 30배 내외 정도의 주가 흐름은 저는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이 밸류 체인 밴드가 가장 넓은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구조적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의 뭐 PER 뭐 25배에서 30배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가격 기준으로 내년도 실적의 증권사 한 10개의 평균치 정도를 25배에서 30배 정도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 한 30만 원 중반대 정도가 목표 주가로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36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 조정이 좀 더 나타나야 매력적인 어떤 목표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쉽게 내려오지 마시고 그다음에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잘못 사면 목표 수익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까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것이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높은 목표 수익률을 위해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 사는 게 좋겠죠. 목표 주가는 36만 원 정도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 시간에 또 자주 다루지는 않는 중소형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한솔재즈입니다. 워낙에 시장에서는 좀 소외되어 있는 작은 테마이기도 합니다. 제 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재지주라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부각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원자재 중에서 안 올라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펄프 가격은 어떨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다음에 글로벌 1위 기업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글로벌 1위 기업인 인터내셔널 페이퍼, 지금 미국에서 신고가 영역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올라가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펄프 가격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살펴보면 펄프 가격이 작년 봄,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바닥을 찍고 지금 탄력적인 반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솔재즈도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찍었고요. 이 어닝 서프라이즈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글로벌 빅 이벤트, 미국 선거가 남아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쇄용지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적인 어떤 수요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도 막 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뭐 많이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에 신고가 잠깐 났다가 잠깐 밀리고 있는 이 한솔재즈의 매력도 더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솔재즈가 최근에 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네요.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글로벌 피어 그룹과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이외에도 우리가 봐야 할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친환경이 대세인데 그쪽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아직 그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소재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소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인쇄용지, 산업용지, 뭐 포장용지 이런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공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공장 쪽에서 소위 이제 화학, 뭐 전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환경 규제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런 필터 사업 같은 거, 수처리 사업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국내 업계 1위인데다가 넓게 보면 이 제재 산업 내에서도 나름의 어떤 성장 모델들을 갖춰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밸류는 좀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가지고 있는 모멘텀 대비해서 약간 싸게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밸류 판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PB 기준으로는 거의 0.3배 수준. 그다음에 PR 밴드에서는 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쪽에서는 아직 뭐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네요. 최근 자료가 없어서 이제 네이버 밴드를 갖고 왔는데 이 네이버의 그 PR 밴드와 조금 다르게 최근에 증권사가 추정하고 있는 한솔재즈의 올해 영업이 그 EPS 수준은 3,000원이 넘습니다. 현재 주가 얼마죠? 10,000원을 간 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럼 PR로 봤을 때 3배 내외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 이 회사가 올해도 이제 배당을 줄이지 않는다면 600원 이상의 배당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만 사도 6% 이상의 6%에 준하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고배당의 어떤 매력도 있는 데다가 실적도 적어도 하반기까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현재 국면, 그다음에 지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펄프 가격의 움직임, 또 글로벌 피어 그룹의 신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게 작년에 여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15,000원의 목표 주가를 동일하게 제시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PB 한 0.47배, 48배 정도, 그다음에 이익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5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PR 한 5배 정도의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전망을 잡아서 15,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실적의 고배당, 최근에 또 미래 신사업까지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제 가치를 못 찾고 있었는데 목표 주가 15,000원으로 한솔재즈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